적극적인 좌파가 돼서는 아니지만 좌파를 진압해야 될 순간에서 그 그러니까 법을 부수는 좌익을 봐준다면은 사실은 좌익권을 되는 거죠. 그게 일반화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뭐 몇 가지가 아니고 그게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좌파로 안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제가 좌파라고 하면 항상 친북 좌파의 불법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남북 관계는 지금 조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 김정일 체제와 대화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건 굉장히 큰 오해인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전할 때도 적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대화해야죠. 대화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교류도 해야 된다. 물론이죠. 교류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대화하고 그러고 실체를 인정해야 되죠. 실체를. 그리고 국가를 인정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그렇죠. 실체로서 인정은. 그러나 교류하든 대화를 하든 그 목적은 헌법에 맞춰 헌법이 지향하는 바대로 해야죠. 헌법이 지향하는 뭐냐? 평화적으로 총 쏘지 말고 자유통일을 하라는 거죠. 자유통일을 하라는 것이 국가 의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몸담은 사람은 여기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든 교류를 하든 무슨 수를 쓰더라든지 북한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북한 사회가 개방돼 가지고 북한 사회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북한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총을 쏘지 않고 소련이 무너졌듯이 통일되는 것.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화와 유도하기 위한 교류는 필요하죠. 저는 그건 조금 의외인데, 왜냐면 이제 한 국가를 봉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쇄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권이라는 게 봉쇄가 당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상황이 돼갖고 무너지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혹시 조 대표님이 봉쇄를 해야 된다, 봉쇄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필요하면 봉쇄하고 필요하면은 그런 수단은 자유자재입니다. 목표만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뭐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직선 코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봉쇄해야 될 때는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해야 될 때는 대화하고 하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이쪽에서 목표 감각을 상실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김대중 씨나 노무현 대통령 14선은 6.15 선언과 14선언을 통해서 국가 목표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자유통일의 목표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데 연방제 적화통일을 하고 남한의 연합제 통일이 공통점이 있다고 거짓말로 그것은 거짓 합의를 한 거예요.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연방제는 북쪽으로 가는 열차인데 출발 지점이 서울역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목표가 같아야 공통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만 같으면은 다만 우리 헌법이 그런 점에서 아주 성견 지명이 있어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라 했어요. 총 쏘지 마란 말이야. 통일이 아무리 좋지만은 전쟁해가지고 통일하면은 그 후유증이 또 한 세대 더 갈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딱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딱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됐듯이 레이건이 했던 대로 소련 체제를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이 더 이상은 군비 경쟁을 못하도록 하니까 이건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하니까 소련 체제가 무너졌다. 이 코스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코스로.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걸 무너진다는 표현도 할 필요 없어요. 내부적 변화, 그 변화는 자유화, 개방화로 가도록 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게 제일 좋죠.
그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은 결국 흡수 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걸 뭐 흡수 통일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다고 하면 나는 흡수 통일이라는 말 씁니다. 뭐 자유 통일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제가 제 개인 경우는 제가 이제 재작년 봄에 이제 북한을 갔었는데 평양을 갔었는데 그 평양에 트럭에 적십자사 대한 적십자사라고 마크가 찍힌 쌀들을 싣고서 이렇게 평양 시내를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게 통제 사회지만 이 지원 나간 게 사람들한테 그 대한 적십자사라고 찍힌 걸 이렇게 녹색 마크 찍힌 거 보니까 지원이라는 게 아마 저 사회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 대표님은 개성공단이나 혹은 뭐 우리의 어떤 그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뭐 군사 시설로 전용되지 않은 걸 뭐 확인을 한다든가 우리가 감시단이 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됐든 북한 주민들에게 저 대표님 말씀하신 사실 혹은 진실이 뭔지 제 바깥 세계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루트와 채널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동서독 통일에서 증명이 됐듯이 말이죠. 우리가 총안쏘고 자유 통일을 하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입니다. 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고 한미동맹에다 일본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한미일 동맹체제. 우리는 미국하고는 동맹이지만 일본하고는 동맹은 아니니까 중간에 미국을 끼워 넣으면은 한미일 동맹체제 안 됩니까? 이 동맹체제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확고하게 보장하도록 만들고 그 힘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분단돼서 살거나 중국하고 손잡고 사는 것보다는 남한의 동족하고 손을 잡고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보통 그런 결단이 표현이 됩니다. 그걸 민족 자결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족 자결이 되면은 소련이 중국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동독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독하고 합치겠다고 딱 결정을 내리니까 거기 반대했던 영국, 프랑스도 손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뒷받침으로 1년 만에 통일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그러니까 식량, 의료품 이런 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감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와 병행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그 압제에 대한 고발이나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제 수용소라도 없애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라도 주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생각하기에 김정일 정권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남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막 압력을 행사하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즉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남한에 큰 형님이 있어가지고 깡패 같은 김정일 정권 또는 그 후계 정권을 약화시킨다.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마음을 심어놔야 결정적 순간에서 남한하고 합치려고. 그러지 않으면 야 남한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정말들 금방 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난해도 차라리 우리끼리 살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살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북핵 문제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한국의 보수 지식인과 친북 좌파, 내가 또 보수라고 하는 한번 우파라고 합시다. 우파 지식인과 좌파 지식인의 그 능력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게 핵 문제에 대한 관점이고 핵 문제에 대한 예측이에요.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5년 8월 19일이죠. 8월 19일 날 육자회담에서 합의가 있었죠. 맞죠? 8월 19일. 2007년 2월 13일에 또 합의가 또 있었죠. 그 합의 나고 나자 KBS, MBC 거기에 등장한 좌파 북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핵